드릴 내용은 일단 먼저 fem코 그리고 이준석 이들의 그 나락행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 다양한 플랫폼, 이 정보 유통 창구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매불쇼에 나가게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전할 커뮤니티와 언론과 뭐 이런 그 생태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전할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맛보기로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fem코의 그 심각성, 여긴 그냥 사설 도박장이다, 그래서 그 혐오의 보상을 해주는 혐오의 보상화 문제와 점수의 현금화, 도박의 플랫폼화, 이 문제를 그동안 계속 공론화를 해왔더니 최근에 fem코 운영진이 제한을 강화한다면서 개선안이랍시고 저런 걸 공지로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한마디로 잉여력 선물하기 제한을 강화했다. 근데 핵심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선물하기 기능을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진도 선물하기 기능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빼놨죠. 왜냐면 선물하기 기능이 사라지면 트래픽이 쪼그라드니까, 혹은 어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러 이유들로 그 대응만큼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대응이랍시고 뭘 하고 있냐, 보내는 쪽에 제한을 좀 더 빡세게 걸고 받는 사람들도 이제 선물하는데 제한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fem코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걸어놔서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장난질을 하고 있네. 보통 이제 이러면 손목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보시다시피 fem코 유저들 사이에서도 민심이 나락을 갔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선물 기능을 삭제해라. 차라리 그럴 거면이 아니라 선물 기능을 삭제하는 게 지금 fem코의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깔짝대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fem코 유저들도 잉포를 그냥 없애라, 아니면 선물하기 기능을 그냥 없애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이유들이긴 합니다. 누구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싶은데 도박 중독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선물하기 기능을 없애라니까 요걸 대충 깔짝 이렇게 대응하는 척하고 있어, 쇼를 하고 있네, 요렇기 때문에 또 비판을 하고, 아무튼 누구의 만족도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황희두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잉포 전송 제한, 이게 사다리를 걷어차였대요. 뭐만 하면 맨날 사다리를 걷어차였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제대로 된 커뮤니티가 아니라 사설 도박장이라서 이 사설 도박장을 대응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다리를 걷어차였다고 표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이거 국감 때까지 갈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 그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fem코의 네임드가 어떤 식으로 도박에 중독이 됐는지를 구체적인 그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끼리도 뭐라 그러고 있냐, 도박 지원금 감사합니다, 도박 갱생포 감사합니다. 지들도 도박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선물하기 기능을 막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까지 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간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재미삼아서 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fem코에서 어떤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냐, 보시면 fem코의 정치 갤러리를 보면 나라 망하길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 같다. 한마디로 코스피가 오르면 이재명 정부 잘한다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베네수엘라도 처음에 올랐어, 곧 한국도 베네수엘라 될 거야, 오히려 이건 코스피 오르는 게 안 좋은 신호야,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망하길 기도하는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 라고 한 유저가 글을 쓰니까 보시다시피 비추천 또 테러를 받죠. 이러면 점수가 깎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fem코의 소위 이준석의 무슨 뭐 거의 아이돌처럼 막 진짜 그 fem코 수괴가 되는 이 찬양을 하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혐오, 막말, 도파민을 자극하는, 진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글들이 주로 쫙 뜨는 것도 요런 거랑 연관이 돼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혐오에 보상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맨 밑에 이런 글이 있죠. 나라가 망해야 준석이에게 기회가 오는 탓이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망해야, 그래야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이준석한테 드디어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아무리 저들이 헐뜯는다고 해도 비호감, 갈라치기, 세력 부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과가 있다면 다 지 책임이라고 얘기는 해놓고 정작 이 싫은 소리를 듣는 그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 그냥 뭐 제대로 눈도 안 마주치고 굳은 표정, 한마디로 표정 썩어가지고 노트북만 봤다는 거예요. 노트북으로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추측입니다만 fem콜을 또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한시라도 fem콜을 꺼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보면 맨날 옆에 그 fem콜을 끼고 정치를 한다는 건 이미 주변인들의 수많은 증언들로도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 보시면 오후 4시에 예정된 동탄 지역구 일정으로 세미나 중에 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노트북 펴놓고 펜코 좀 기웃기웃 대다가 그냥 아씨 하고 그냥 자리를 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준석의 한계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준석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낮출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준석의 비호감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이준석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준석의 3차 토론 때 그 망언, 전국민 귀를 썩게 만들었던 그 망언이 실제로 이준석 측에서는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게 자기 딴에는 이게 한 방이면 뒤집어진다, 이거 한 방이면 이재명 대통령 끝난다, 이준석 대통령 시대가 오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자기들끼리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실수고 나발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준석을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식으로 자기 심기 거슬리는 사람들 공격을 하냐? 노예슬 씨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한때는 fem코에서 진짜 엄청나게 찬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준석을 비판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질스러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준석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발언이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원 오히려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쭉쭉 떨어지고 지지율도 막 꼬라박으니까 그제야 뭐 사과를 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이준석이 얼마나 내로남불이 심한지에 대해서도 좀 알릴 필요가 있는데, 유튜버에 휘둘리는 통합당, 미래통합당 때도 그렇고 뭐 민주당에도 그렇고 이런 수준으로 안 된다. 유튜버에 휘둘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맨날 양비론을 펼쳐왔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러한 이준석이 누구랑 친목질을 하냐? 유머 저장소 윽튜브라고 그 유튜버랑은 또 저렇게 친목질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관련한 자료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그냥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한마디로 자기가 이 말을 했으면 최소한 완벽하게 뭐 깔끔하게 이 내로남불과 무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이 정치라는 게. 하지만 최대한 자기가 말을 했으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막 쥐는 친목질 다 하면서, 심지어 저 윽튜브가 어떤 유튜브냐, 유튜브가 차단당했어요. 영구 차단당했습니다. 하도 악질적인 방송들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하고 친목질 해놓고 지가 합리적인 뭐 개혁적인 보수라고 뭐 젊은 보수라고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와, 그냥 준석열 그 자체라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또 이준석이 한창 논란이 되고 뭐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저렇게 김장샷을 올리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잠시 숨죽인 듯한, 그래서 지역구를 돌보는 듯한 이러한 움직임으로는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은 아직 꺼진 문제가 아니다. 김성진,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에 대해서 조사를 최근에 경찰이 했다고 하는데, 고소고발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준석의 성상납 리스크, 성핵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XSFM도 그렇고 헬마 형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전했죠.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높은 투표소 상위 50곳을 저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대기업 종사자, 그리고 이름 있는, 한마디로 좀 뭐 고학력의 막 기득권 자녀들의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준석을 많이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fem코 준천지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미시적으로 나눠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 그냥 뭉뚱그리면은 사실 이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맨날 저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겉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뭐 아니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는데 뭐 위선이다, 내로남불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요 MBC의 그 보도 내용이 되게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죠. 계엄 하나 때렸다고. 그러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이네, 뭐 위선이네, 내로남불 때문이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계엄 하나가 뭐라고? 이미 그럼 여기에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도 마찬가지로 못 느끼고 가랑비 옷 젖듯이 저런 데 빠져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만나게 되냐? 이런 신남성연대. 그 BJ 철구도 그 매불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나의 놀이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런 데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정원, 정보기관이 또 저렇게 여러 가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적 영토까지 침탈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이버 내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대보짱이라는 이 유튜버도 유명하죠. 악질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반일 아웃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윤석열을 찬양하고 막 저러고 있는데 저런 영상의 조회수가 수십 수백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커뮤니티 그 외로도 인스타그램도 보시면 저렇게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요즘 좀 덕후를 비롯해서 또 젊은 여성 당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뭐 젊은 남성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성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많은 고충들을 견뎌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딴 데서 무슨 뭐 fem코 가가지고 뭐 이대남을 설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2030 남성들이 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위에 온갖 조롱과 막 멸시와 이런 걸 당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1020 남성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된다. 딴 데 가가지고 뭐 새로운 뭐 사람들을 끌어오네 마네 이럴 때가 아니라 진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해온 2030 혹은 10대들 남성들 그 지지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경청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극단적인 콘텐츠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명박 얘기할 때마다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명박은 됐고 그만 얘기하고 페미니즘 좀 때려, 페미니즘만 때리면 다 돌아온다니까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젠더 갈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왜 사이버 내란 문제에 지금 집중을 하는가, 이게 하나로 자꾸 뭉뚱그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페미니즘을 예를 들어서 뭐 때린다고 쳐요. 뭐 이런 얘기들대로 요구들대로 제가 페미니즘 때리면 그러면 DC, fem코, 아카라이브, 인스타, 블라인드, 아프리카 TV 이런 데서 온갖 혐오가 쏟아지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집니까? 내가 페미니즘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조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12구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라든지 유가족이나 피해자들 조롱하는 거 이것도 다 페미니즘 때문이야. 대형 참사마다 온갖 멸칭들이 따라다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냥 페미니즘만 바꾸면 다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에 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알고리즘 문제, 이건 기술의 발전과 연관된 문제죠.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폐해, 뭐 그리고 각종 뭐 세계적인 극우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치적 양극화 문제라든지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사이버 내란, 이 정보 유통 창구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 가족까지 암살하겠다는 것도 전부 다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정보 유통 창구 그리고 이게 일본 극우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뿌리를 뽑는 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포털, 커뮤니티, 유튜브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물론 이제 뭐 기성세대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게 또 다 또 디테일하게 보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정보 유통 창구 대부분이 지금 오염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방치된 상황이 지금 되게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0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도 뭐 이것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뭐 법만 만들어지면 이거 다 해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할 거다, 그거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막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책임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하겠지. 아니 이러면 나중에
5년 안에 이걸 완벽하게 해결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재명은 다를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막 공격들을 할 거라니까요. 근데 저는 뭐뭐만 한다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게 모든 악의 축이 이명박이라는 거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게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87년 체제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모든 시스템을 허물기 시작한 게 이명박이라고 정주희 교수님은 되게 고급스럽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해시TV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이제 그 이정훈 교수님이 매주 그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심리전, 댓글 공작, 여론 조작, 공론장 파괴, 이게 지금 오늘날 인터넷 혐오, 그 분열하는 생태계와 조롱하는 문화,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바로 따라붙는 게 무슨 얘기들입니까? 멸칭 갖다 붙이고요. 종북 세력들이 배후에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뭐 유가족들이 자금을 노리고 저렇게 그 무리수를 두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이런 게 왜 매번 계속 반복이 됩니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일종의 저는 우미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 혐오, 그 정치의 혐오를 느끼게 만들어서 아예 그냥 관심을 끊어라. 그게 이제 전두환 때는 3S 같은 방식도 있었죠. 결국엔 그리고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잠식시키려 할 때 그 문화 통치를 했었던, 그게 다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식이 너무 똑같잖아요. 친일 청산을 미룬 대가가 지금까지도 이어졌듯이 이명박이 지금 저렇게 살아서 무슨 원로 대접받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확실하게 저는 다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수계, 펜코 수계 종식을 위한 싸움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다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한테 뭐 대안이 없다, 맨날 뭐 공론화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왜 제가 대안에 대한 얘기들을 좀 최대한 아끼고 지금은 공론화에 집중을 하는지를 하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일베에 대한 어느 장학사의 인식을 보고 제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당시 그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셨고 실무자들하고도 수차례 소통을 하면서 어렵게 모 장학사를 만났어요. 장학사가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뭐 교육과정 연구를 하고 그 개발하고 현장하고의 또 이런 가교 역할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그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면전에서 저한테 갑자기 일베가 뭐니에요. 이게 무슨 일베 초창기 때가 아닙니다. 일베는 한바탕 가고 막 지금 fem코라든지 다른 커뮤니티가 한창 불타오를 무렵인데 일베가 뭐냐고 묻더니 잠깐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얘기는 교육계에서 할 수가 없다. 물론 이 말 자체를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 당연히 고려를 해야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 뭐 법을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여론을 어떻게 해달라, 그랬으면 제가 뭐 설득을 하고 다니고 뭐 정치인을 만나든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든 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저희 이런 거 못하는 거 모르세요?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미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릿속에 일베는 그냥 정치 커뮤니티구나, 무슨 얘기도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그대로 대화가 무산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나오는 길에 지인한테 막 난리를 쳤었는데, 이거 공론화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장학사가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육의 핵심 정책들을 막 설계하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공론화 하려고 했는데 당시 그 정치권 내부 설득이 우선이다
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치권 내부를 설득하다 보니까 지금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정치인들 하나하나 설득하는 거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그거 불가능하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한줌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요.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부터 하자. 차라리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니까 우리 당원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치인들한테 각각 알려주시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가 강조하는 것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교육계라든지 관료 집단이라든지 시민사회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정치적 중립 때문에 교육계가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논리만 앞세우면서 그냥 다 외면하면 전 이거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들 사이에서 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멸칭이 막 따라붙고 서거에 대한 조롱을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커뮤니티 차단하면 끝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차단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잖아요. 왜냐?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미세먼지 마시고 막 그 기후위기 막 이런 게 막 전국적으로 가면은 모든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이 환경 문제를 개선하자고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도 편파적인 보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개념을 똑같이 적용해서 공론장의 오염 문제도 대응하자. 이것도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건 마치 언론 개혁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민주당이 정치 잘하면 되지. 뭐 언론 얘기를 하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들이죠. 그런 논리랑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공론장의 오염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당, 정, 교육계, 관료, 뭐 시민사회 다 같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끝까지 직무유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법을 바꾸든 제도를 바꾸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가 이제 한 6년간 당정청 막 등등등 수많은 그 내부 관계자들부터 해서 뭐 만나고 해봤는데 이게 제일 느린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계속 공론화를 하고요. 우리 스스로 지겹단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마치 이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세월호 잊자, 세월호 지겹다 라는 논리를 퍼뜨렸던 것처럼 지금 막 리박스쿨 얘기 나오고 뭐 이명박 얘기 나오고 하면 지겹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작업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막 뿌려대는 논리를 그런 거 같네, 이거 지겨운 거 같네, 우리가 잘하면 되지, 이런 논리에 그 빠져들지 말자고 지금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오염 문제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런 그 다양한 전문가들의 글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보도 막 오고 하는데 요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보, 이게 게임이 됐든 일상이 됐든 뭐가 됐든 다양한 정보 때문에 특정한 커뮤니티에 빠져요. 그래서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막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대세 분위기, 이걸 보면서 나도 슬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통의 적을 찾아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치 좀 나 아는데 쉬운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치관을 인생에 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기의 일이 되는 거고 투표권 행사를 하는 이러한 가스라이팅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글이. 실제로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사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가 10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쇼츠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커뮤니티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대응, 이제 fem코는 조만간 제가 이번 주 중에 고소에 들어가요. 한 화요일쯤에 아마 고소를 좀 수십 명 지금 하려고 정리를 다 해둔 상황인데 저희 변호사분 조언을 구해서 실제로 거기서 되게 중요하게 그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법적 대응과 별개로 이런 긍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라이브에서 자모란트라는 유저가 직접 이렇게 슈퍼챗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공개했던 게 fem코에 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불쾌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불쾌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든 글을 자진 삭제하고 사과 메일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까지 와가지고 슈퍼챗을 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거기에 또 댓글로 대댓글로 꾸준히 사과의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계속 사과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쇼하는 거다, 저 뒤에선 또 장난질하고 있을걸? 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댓글에도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그 알림이왕이도 라이브를 보면서 저의 개인에 대한 생각도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고, 혐오 없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계속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막 응원을 하시든 비판을 하시든 거기에 뭐 감사 인사 혹은 그 죄송하다는 인사를 계속 남겼고, 보시면 그 이후로도 추가적인 메일이 또 왔습니다. 유튜브 댓글이 달릴 때마다 알림도 오고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댓글들을 다 확인했대요. 댓글 막 수백 개가 달렸었거든요. 그런 걸 다 보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감사했다. 이건 다 우리 희동이님들 덕분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죠. 이렇게 확실하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10명 중에 1명 사례만 나와도 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 한 명을 보고 그게 과거에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는 사례를 만들려는 게 제 궁극적인 활동 목표예요. 법적 대응이 본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내가 이게 좀 한때는 뭐에 홀린 듯이 막 남들 조롱하고 이런 데 빠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변화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은 전 가감없이 형사 민사 다 때린다는 거예요. 절대 거기선 타협이나 뭐 이런 거 협상 없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제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다가 이제 지금 민주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요 유저는 저와는 또 반대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문재인 이사장 시절에 토크 콘서트도 보러 가고, 그리고 고등학생 시절에 야자 시간에 낙곰수를 몰래 다운받아서 듣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들켜서 뺏기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랑 완전 반대인 케이스인 거죠. 근데 방송 제 라이브도 보고 사과도 하고 거기에 대댓글 달린 글들 보면서 뭐 제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바로 커뮤니티나 온라인 공간에선 이런 식으로 뭐 어쩔 수가 없다, 그 공격적으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그게 꼭 당연한 게 아니고 잘못된 문화일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댓글을 볼 때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거냐면, 현실에서 직접 감사 인사 받는 것처럼 정말 감사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인 반응들도 당연히 따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거 쇼하는 거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댓글들마저도 본인은 공감한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대댓글을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마저도 쇼라고 보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굳이 쇼를 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 안 합니다. 대충 그냥 명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설령 진짜 고소를 당했을 때 나 이렇게 사과했다, 뉘우치고 있다 라고 넘어가려고 그냥 명분상 이렇게 메일 보내는 경우는 저도 봤는데, 제 방송 와서 슈퍼챗 쏘고 방송 올라온 거에 글 남기고 대댓글로 막 비판하는 거에도 정중하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메일을 또 이렇게 보내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온라인 문화, 태도 이런 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그 기준이 정말 옳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긴 거예요. 다시 한번 전의 일을 사과를 하고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저 이제 메일을 계속 좀 진지하게 주고받았었는데, 매번 이렇게 진지하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매번 라이브도 오고 어떤 정치적 사건에 다른 의견이 보고 싶을 때 종종 영상 보러 오겠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행사나 뭐 진보진영 토크 콘서트 이런 거 있을 때 아버지랑도 같이 구경을 가끔 가는데, 그런 데서 마주치게 되면 자모란트라고 인사드리겠다. 얼마나 이게 사실 대단한 겁니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게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뭐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완전 정반대에 있다 이렇게 변해온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요즘 복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걸 자기 부정을 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매불쇼도 다 챙겨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막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열심히 챙겨보시면서 제가 이제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그 제 주장에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이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고민하고 여러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하는 걸 보면서 또 나도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한 분야에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요걸 배웠다고. 이 효능감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이 메일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와. 물론 이분이 이제 저처럼 얼굴 드러내고 방송을 하고 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는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되실진 당연히 모르지만 지금 막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분들, 저는 이런 사례를 계속 더 늘려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크래프트 만들어서 같이 팀하고 회의도 하는 것도 야 쟤네들 막 내가 사이다 막 그 사이다를 막 주기 위해서 저것들 막 다 집어넣고 저것들은 그냥 매만 다 때리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인정을 하고 동시에 이런 유저들에 대해서도 같이 싸잡아서 조롱하는 정신 못 차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 당근과 채찍이 전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터넷 방송 문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완전히 그 분석이 지금 아예 안 되고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슬슬 공론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생각나는 거나 정보가 있으면은 메일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자모란틴이 아까 메일 보여드린 분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 이후 메일도 하나하나 정중하고 진심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야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 주제에서는 뭐 요 사과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보시다가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신 것 같거든요.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꼭 만나게 되면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이러한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다 봅니다. 누가 됐든. 근데 막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막 지금도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멸칭 갖다 붙이고 이게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문화가 없어지는 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그거를 정보, 자금, 인맥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뿌려대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걸 쳐내자는 게 이제 한 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미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자는 거고요. 개인에 대한 책임이죠.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돈은 돈대로 다 벌면서 이걸 갖다 트래픽 장사질만 해. 사회적 책임 안 져? 그래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러한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는 사례를 토대로 또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계속 늘려가는 게 제가 뭐 알림이왕이도 채널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더 이런 사례를 늘려가는 게 제 향후 목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